1차 세계대전은 육군의 싸움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해군의 싸움이었죠. 20세기의 전쟁은 뭐였죠? 중동전, 이라크 전쟁, 공군의 싸움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우주의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우주 전쟁의 시대가 될 겁니다. 2019년 11월 미국은 우주군을 창설합니다. 에어포스가 아닙니다. 공군이 아닌 우주군을 창설하게 된 겁니다. 왜 우주군을 창설했을까요? 타노스가 쳐들어오나요? 우주인들이 쳐들어와요? 그거 막으려고? 우주시대에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군이 이 스페이스 포스라는 이 우주군을 창설하게 된 배경은 스페이스 X 프로젝트와 연관성이 깊습니다. 자, 스페이스 X는 앨런 머스크가 운영하는 미국 우주항공 업체죠. 이 스페이스 X가 우리가 우주 여행을 하고 화성에 가서 살기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스타링크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2025년까지 1만 2천 개의 인공위성을 지구 전역에,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구 전체를 둘러싼 인공위성을 띄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획이 아니라 현재 실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에 2번을 성공을 했고, 그리고 2020년 매달 인공위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팔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로켓이 우주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 팔콘 안에 있던 60여 개의 저궤도 인공위성을 우주 공간에 뿌리는 겁니다. 지금 매달 그렇게 뿌리고 있고 2025년까지 12,000개, 그들의 명분은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지구 전체에. 영공 침해 아닙니다. 러시아의 영공 위에 미국 비행기가 한 대 떠 있으면 영공 침해죠. 바로 우주는 영공이 아니에요.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어두운 우주 공간입니다. 영공을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이 우주에서 통신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케냐에 사자가 사는 곳에 우리가 와이파이 켜듯이 인터넷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중국에서 유튜브나 구글이 터지는 겁니다. 모든 IoT 디바이스와 인공지능과의 연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장담하는데 2020년 중반에는 우주공학 시대가 반드시 열립니다. 내가 초, 중, 고등학생이다, 아니면 그런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다, 미래 진로를 이쪽 방향으로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미국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는 완전히 지구를 장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같은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우주군을 창설하게 된 겁니다. 야, 니네 따라하지 마, 죽어, 감히 도전하려고 하지 마 라고 하는 게 미국의 우주부대 창설의 목적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니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덩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에서는 그럼 운동을 어떻게 할까요? 자, 우주생활, 그리고 앞으로 우주여행도 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 그 우주인들이 어떻게 운동을 할까요? 자, 우주에는 중력이 없습니다. 둥둥 떠다니죠. 우리 근육을 사용을 못해요. 샴푸도 액체도 이렇게 떠다니기 때문에 특수한 샴푸를 써서 머리를 감고 화장실 일 볼 때도 특수한 변기를 써서 바깥으로, 우주 공간으로 체변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 무중력 상태에서는 근육도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근육 소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중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근육은 다 이렇게 밑으로 다 축축 처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축축 처진다고요. 근육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탄력을 잃는 거거든요. EMS라는 장비 많이 들어보셨죠?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고, 20분 단위 운동, 전자장비, 저주파 운동이라고 하죠. 어떤 조끼를 입고 물을 묻히면 저주파를 우리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주파의 흐름으로 근육에 자극을 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운동한다라는 그런 기구가 있잖아요. 이 EMS 기구는 독일이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이 장비를 써서 운동을 해라 라고 고안이 된 장비예요. 그거를 우리는 지구상에서 상업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저도 가지고 있어요. EMS 조그만 디바이스. 호날두가 배에 이렇게 딱 붙이고 그런 광고들 있잖아요.
하지만 그 기계를 잘 사용은 안 합니다. 책상 속에 잘 고이 모셔두고 있죠. 자, 그런데 이 EMS 기구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근육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육 운동에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뇌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 근육에는 고유수용기라고 있어요. 고유수용기의 역할은 뭐냐면 내가 길을 가다가 이게 넘어질 것 같아 했을 때 발바닥에 있는 근육 신경들이 뇌에다가 빛의 속도로 전달을 해줍니다. 무엇을? 내 신체에 기울어짐 정도의 뇌에다가 그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 정보를 받은 우리 뇌가 다시 그 근육에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요 정도라고 했지? 그러면 오른쪽으로 좌측으로 한 5도 정도 더 몸을 기울여 라고 근육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고유수용성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근육과 뇌는 같이 계속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와 척수신경, 이 중추신경을 이용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움직이고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저주파 디바이스는 이러한 우리 뇌와 척수신경을 활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복부에 붙인다, 뭐 팔에 붙인다 라고 했을 때 복부하고 팔에 있는 근육만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인체는요, 정교한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합니다. 어떤 헬스장 장비나 특수한 장비가 있고 유니크하고 이 장비 너무 좋아 라고 하는 제품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우리 맨몸 운동만큼 좋은 거는 없는 거예요. 우리 한 발로 평형을 잡고 눈 감고 한 발 버티고 서 있는 거,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겁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아침 일찍 아니면 초저녁에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승전 운동에 다양한 운동을 올리고 있어요. 그동안 만들어 놓은 정보들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도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